안녕하십니까. 저는 광릉 한샘 기숙학원의 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이자 영어 강사인 박일범이라고 합니다. 오늘 공군사관학교 모집요강 분석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,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이 시간 잘 듣고 나면 전반적인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공군사관학교 모집요강. 자, 일단은 모집 인원과 그 경쟁률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, 모집 인원은 총 235명으로 작년과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. 다만 공사는 그동안 모집 인원과 어떤 남녀의 비율, 그 다음에 자연계, 인문계의 비율을 계속 많이 좀 변화시켜온 학교 중에 하나인데,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여자 인원은 작년에 2022학년도에 10%, 원래 10% 정도에서 작년에 36명까지 15%까지 증가를 이미 시켜놨고, 그리고 인문계, 자연계의 비율은 계속 변화해서 2021학년도 이전에는 45대 55, 항상 이과 쪽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. 공사는 더더군다나 45대 55에서 40대 60, 35대 65, 올해는 올해 입시에서는 30대 70까지로 또 5%를 또 문과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. 이러한 두 개의 추세, 여자 인원의 증가 추세는 요즘에 어떤 평등의 어떤 물결을 타고 계속 사관학교 모든 공이, 3군 공이 일어나는 현상이고, 자연계에 대한 어떤 지원자의 수를 좀 더 확보하는 이런 경향 역시도 3군에서 공이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중에서 특히나 자연계를 좀 중시하는 경향은 공사에서 거의 견인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만큼 좀 차이가 큽니다. 이제 내년에는 30대 70%까지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또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의 어떤 지원자에 있어서 문과, 이과의 비율도 작년까지는 5대5로 뽑았는데, 재작년까지는 5대였는데 작년부터는 45대 55로 해서 5%의 인문계의 비중을 좀 줄여놓은 걸 볼 수 있어요.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10%가 인문계의 비중이 좀 줄어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정원 대비 10%는 아니지만 여자가 적어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게 사관학교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다. 그럼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? 일단 요거는 말씀드렸지, 여성 인원을 증가시키는 건 군경 다 공이 어떤 남녀 어떤 일자리의 평등 이런 것들에 좀 관련된 어떤 평등의 논의들이 있고, 인문계, 자연계의 비율 변화에 있어서는 일단은 공군사관학교는 특히나 어떤 항공기를 다루는 장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과적 성향이 아무래도 좀 강할 수밖에 없고, 게다가 근 몇 년 동안 한 5, 6년 이상 이제 점점 이과의 지원자의 수가 문과의 지원자 수를 훨씬 더 능가하기 시작합니다. 이과의 지원자 수가 65, 한 35 정도로 이과가 좀 많이 지원하는 데다가, 게다가 이과 자원들의 평균 성적들이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35, 65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1차 컷의 높이는 자연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. 인문계보다 자연계가 거의 20점 이상, 20점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컷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올해 더 낮춰도 되겠다, 인문계의 비율을 더 낮춰도 되겠다,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는 3대 7인데 올해 또 입시 결과를 보고 더 낮출지 말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, 30%는 또 심리상의 좀 마지노선이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30%보다 더 낮출 것인가? 이건 아마 좀 사관학교 입장에서도, 공사 입장에서도 아마 숙고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올해도 까보진 않았지만 컷이 작년에 낮았을 때 5% 낮췄을 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의 컷이 높았으므로 올해도 좀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 있죠. 이건 이따가 1차 시험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. 자, 모집 인원 전형별 보면 올해 공사가 참 많은 것이 변했어요. 특히나 요 두 가지,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었고, 또한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 전형이 신설되었어요. 우선 선발에 있어서 두 개가 신설되었다. 즉 우선 선발의 비중은 80%로 똑같이 가져가되 그 안에서 좀 전형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보이는 면이고, 작년과 똑같이 종합 선발은 20%를 가져가고 있고, 그래서 올해는 조종 분야, 비조종 분야 이렇게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, 이 비조종 분야 학생들은 따로 접수를 해야 되고 이 친구들은 따로 사정을 받아요. 아무래도 비조종이니까 신체 검사도 어떤 파일럿의 신체 검사만큼 빡세게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, 또한
주로 공사는 조종 분야가 위주이기 때문에 정시에 가서 조종 분야를 뽑는데 이 비조종은 이제 뭐 정시에 조종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정시가 없는 등 몇 가지 좀 특징적인 사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한 건 사실은 아주 눈에 빤히 보일 수 있는, 사실은 의도가 명확한 전략이죠. 진성 지원자를 풀을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전략이고, 올해 공사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을 한마디로 해본다면 딱 이거 한마디인 것 같아요. 끝까지 공사에 남아서 국가에 봉사할 진성 군인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게 올해 공사의 어떤 전형 변화에 있어서 가장 어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키워딩입니다. 자, 어쨌든 우선 선발 80, 종합 선발 20에 조종, 비조종 76대 4, 그리고 조정 분야 종합 선발 20. 자, 그 중에서도 우선 선발 중에서는 일반 40, 학교장 30, 첫 신설인데 30%나 신설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검증된 전형이죠. 이미 다른 육사나 회사에서.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입을 할 수 있었던 거고, 자, 전체 특별전형 10%인데 그 중에 요 독립인공자 고른기회 제2국민 해서 6%, 5명, 그리고 신설한 우주 전문 인력 10%, 4%, 10명 이렇게 선발합니다. 그래서 우리 공군사관학교 그 팜플렛을 보면 인원수는 정확히 기재를 해놓지 않았는데 대강 좀 살펴보면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. 전체 인원수 235명 중에 일반 전형 92, 인문대 자율의 비율 28대 64, 그리고 교장 추천 72, 인문대 자율 22대 50. 여기서도 남녀까지 구분하려면 또 이제 뭐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되고, 그리고 특별 전형 15, 신기술 우선 선발해서 비조종 분야 10명, 그리고 나중에 정시에서 46명, 뭐 이런 정도. 자기가 어떤 전형을 써야 되고, 그리고 그 전형에 어느 정도의 인원수를 뽑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두면 되겠습니다. 자, 넘어가서, 자, 방금 전에 말씀드리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, 우선 선발 80%를 유지하면서 전형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. 그렇죠? 예전에 공사는 우선 선발 100%까지 뽑는 경우가 있었는데, 그럴 때 조금 말들이 좀 많았죠. 다른 요인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좀 여러 가지 요인을 봐주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면들이 있어서 다각화의 시도를 해오고 있고, 이게 추세예요. 공사의 추세예요. 다각화를 하고 있어요. 한 2021학년도부터. 이번에는 우선 선발 내에서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고, 특별 전형은 정원의 6%를 유지한 반면 일반 선발은 원래 74%였던 거 6%까지 80이었는데 그거를 40으로 줄였고, 그리고 교장 추천을 신설해서 원래 없던 걸 정원의 30% 71명을 교장 추천으로 신설했습니다. 올해 교장 추천을 신설하면서 추천 인원수로 내세운 건 육사와 같아요. 재수와 재학생 합쳐서 5명. 이 정도 기준이면 사실은 거의 제약 없이 누구나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장 추천은 그냥 무조건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수가 1,500개 정도이고 특목고를 제외하고 거기서 5명이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의 한 8,000명 가까이가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, 사실은 공사에 지망하는 인원이 그조차 안 될 수 있거든요.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다 추천을 받고 들어올 것이다. 오히려 추천을 못 받으면 손해다. 육사와 똑같이. 육사도 그러하고. 추천을 무조건 받는 것이다. 받을 수 있다.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까.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, 그 밖에 특별전형 2를 신설했다. 다만 이 특별전형 2가 참 애매해요. 정원의 4% 딱 10명만을 뽑는데 조건들이 걸려있어요. 자연계 한정이다. 인문계는 지원할 수 없고, 자연계 중에서 1차 시험 상위 10% 이내에 드는 학생들만 선발하겠다. 이런 전형인데, 사실은 이 특목고인 사관학교, 특히나 공사시험에서 상위 10% 내외라는 얘기는 연고대를 쓸 수 있는 자원이라는 얘기거든요, 사실은. 우리 이따가 또 정시에서 좀 살펴보겠지만, 공사에 합격한 친구들이 어느 대학을 쓰는지, 연고대를 정시에서 쓸 수 있는 인원도 전체 학교생 중에 한 4, 5%에 해당을 해요. 즉 10% 내라면 최소한 서성한 이상 연고대를 쓸 수 있는 인원이라는 얘기인데, 이 인원들이 굳이 조종도 아닌데 공사를 써서 연고대를 포기하고 여기로 들어오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해요. 게다가 공군사관학교에서 우주신기술 전문 인력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명확히 지금 표기해 놓은 상황이 아니고, 제가 생각할 때는
옛날에 정책학과라는 게 있었거든요. 공사의 조종정책 이렇게 뽑던 시절이 있었어요. 조종은 조종자원, 정책은 말 그대로 지상근무자원 해서 성적 제한 주고 아주 이와 유사합니다. 다만 이름만 우주신기술 전문 인력으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해요. 그래서 그 입학처에 좀 문의를 해보면 사실상 교육과정은 좀 비슷한데 나중에 어떤 해외로의 어떤 해외로 가는 학습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 프로그램들의 어떤 확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분별해 나가겠다. 점점 더 특성을 주어 나가겠다.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더라고요.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뭔가 특별하게 분리되는 게 조종자원과 일반 지상근무직과 우주신기술 전문 인력으로 뽑힌 자원들 사이에 어떤 특출난 분기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긴 합니다. 다만 자신이 조종이 꿈일 때 무조건 내가 조종을 잘하고 싶다. 근데 내가 눈이 안 좋거나 어떤 좀 어디가 좀 걸려서 조종 자원으로 쓸 수 없다. 이런 친구들은 일단은 요걸로 입학을 하면 옛날의 정책처럼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으로 입학을 하면 생활 중에 몸을 잘 다듬어서 나중에 4학년 인간하기 전에 신체 검사에서는 조종 자원이 적합하게 나오면 그때는 조종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. 뭐 요런 느낌의 어떤 신설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뭐 국가가 운영하는 거에 허언이 있을 수는 없겠죠. 우주신기술 전문 인력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뭐가 지금 마련된 게 많이 없겠지만 앞으로 4년 동안 혹은 이 친구들이 인간을 해서 장교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좀 만들어 주겠다. 앞으로 만들어 가겠다. 일단 그렇게 좀 좋게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당장은 조종을 하고 싶으나 내가 눈이 안 되든 뭐가 안 되든 하지만 성적은 좋은 이런 친구들이 당장은 좀 써보기에 나쁘지 않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